오늘 수업에 정보량이 굉장히 많을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필기 잘해 가셔야 되고 집에서 꼭 복습해야 돼. 알겠죠? 갑시다. 1페이지 맨 위에 일단 오타가 하나 있으니까 고쳐주시고요. 자, 밑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A의 n제곱근이라는 건 A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가 중요한 거고 n이 짝수냐 홀수냐가 중요한 거지. 준성이지 알지. 그래서 이걸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게 가볍게 정리해 놓은 게 이 표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야. 양수는 짝제곱근이 2개, 홀제곱근이 하나. 0은 0이고 음수는 짝제곱근은 없는데 홀제곱근이 하나. 그래서 이 개수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문제를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개념은 이렇게 홀제곱근들은 다 한 개씩밖에 없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문제를 푸시면 좀 빨리 풀 수 있죠. 쓰세요. 앞에 월수금반 애들이랑 개념 정리해보니까 수원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사실 수원을 1시간 안에 정리하면 수원? 아니, 수원을 1시간 만에 정리하면 그래도 빨리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보시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있어. 니들이 모르는 건 없으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6번 만드세요. n제곱근 안에 n제곱을 넣어봐요. 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땐 이 친구는 절대값 a랑 성질이 같고 n이 홀수일 땐 얘는 양수일 땐 그대로 양수로 음수일 때도 그대로 음수로 나와요. 근데 자기가 이 개념을 잘 모르신다 하시면 이렇게 2개 적어 놓으세요. 이런 얘기야. 위에 건 인데 아래 건 마이너스 2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4,4를 지우거나 3,3을 지운다라는 행위는 이 모자를 분수인 지수로 바꾼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지수를 유리수로 사용하려면 밑이 양수여야지만 지수를 유리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 지금 밑이 음수죠? 이런 애들은 모자를 지수로 바꿀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없어. 알겠어? 니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막 이딴 성질들을 막 배우다 보니까 이걸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야. 됐지? 얘는 안쪽을 양수로 만든 다음에 4제곱근 계산을 하는 거야. 어쨌든 헷갈리지 않으시면 돼요. 되죠? 굿. 자, 밑에 볼 거 하나도 없고 이쪽으로 넘기십니다. 자, 이쪽 볼 거 없어요. 3쪽으로 오세요. 자, 3쪽은 일단 로그의 정의 쪽에 진수와 밑에 조건에 네모 쳐주시고 특히 이 앞에 있는 진수 조건은 네모를 한 번 더 쳐서 한글로도 외웁시다.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당연히 로그의 정의도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진 않잖아. 뭐 이 정도 사용할 수 있다 써놓을까? 옛날에는 3의 x승이 7이 되려면 x가 몇인지 몰랐지만 로그를 배운 순간부터는 x를 알아낼 수 있다. 너무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로그 성질 쪽 보실게요. 자, 로그 성질 보시면 당연히 이 부분은 또 중요하고 1번에 진수가 1일 때 로그는 0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로그는 1이다.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 된다.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가 된다. 뭐 이런 4번 성질 같은 거. 이런 거 7번 성질 같은 거. 이런 걸 모르시진 않아. 근데 이 밑변환 공식이 되게 중요하고 이 밑변환 공식에서 파생된 역수 공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5번, 6번을 잘 묶어서 여러분 옆에다가 예제 하나를 적어보시는데 제가 무슨 예제 적을지 알죠? 그렇죠. 알죠? 또 적자. 또 적어. 좀 이쁘게 필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색깔펜 꺼내서 누구끼리 약분되는지 잘 표현하시고, 남은 밑과 진수가 새로운 로그를 만들고 계산 결과 3이 되는데, 이제 약분되는 걸 가르쳐 놨더니 막 이상한 숫자들을 약분을 해. 그래서 이 약분을 사용하실 때는 같은 숫자만 약분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뜯어버리는 과정은 제가 안 쓰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7, 8번에 8번에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 있으면 쓰는 성질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걸 도대체 왜 까먹는 거야? 자, 이렇게 필기해놔. A랑 B에 동그라미 쳐서 화살표 쳐놔요. 쓰셨죠? 그 다음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계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 참고 보시면 3번에 별표요. 진수에 K승 돼 있는 거랑 로그 전체에 K승 돼 있는 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 우변은 K를 앞으로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죠? 네모 잘 쳐놔요. 자, 밑에 로그의 성질의 활용 볼 거 없고 넘겨서 4페이지. 상응 로그 볼 거 없고요. 넘겨서 5페이지. 지수함수의 뜻과 그래프. 자, 또 씁니다. 이 책은 오른쪽에 노트 공간이 좀 많아요. 5페이지는, 그죠? 자, 또 쓸 거야. 또 쓰는 거야. 또 써, 또 쓰는 거야. 하은 여기 나와서 책 가져가. 자, 또 쓰는 거야. 첫 번째는 교과서에 배워서 배운 y는 ax 그래프. 지겹지? 또 싸워. 원점으로부터 위로 한 칸 올라간 곳에 대표 정점이 찍히고, 밑이 1보다 크면 올라가고 밑이 1보다 작으면 내려간다. 근데 우리는 x의 부호와 식전체의 부호에 따른 방향성까지 공부를 했죠. 자, a가 1보다 크다라는 걸 기준으로 이 그래프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이제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방향성 4개를 공부를 했어요. 먼저 x의 마이너스가 달리면 y축 대칭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라고도 하는데, 자기가 x의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면 a분의 1의 x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이게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식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y의 부호가 바뀐 거라서 원점에서 아래로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표 정점이 찍히고, 아까 그렸던 대표 지수함수가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이 된 상태로 그려진다. y는 마이너스 a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x에 마이너스까지 달아버리면 기준 함수가 원점 대칭 이동된 그래프가 그려지고, 10과 x에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내가 x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밑을 역수하시고 x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어도 되고요. 팁은 식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 있으면 지수함수는 떨어져. 알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 더 쓸까?
이거는 여담인데 혹시 이거 헷갈리나 한번 볼래? 이렇게 4개의 지수함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밑 A, B, C, D 보이시죠? 여기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구분해봐요. 제일 큰 거 누구? B 제일 작은 거 누구? 오케이. 구분되죠? Y축에 붙어있는 2개가 제일 크고 제일 작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자. 됐지? 지수함수는 내가 여기 안 쓸게. 로그 함수는 적어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요일 모의고사 전 수요일 수학 수업 때 사실 이것도 했던 거잖아요. 그때는 뭐 약간 평행이동 시켜서 하나 정도 그려보곤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안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지수 방정식 쪽에 적을까 여기에 적을까 좀 고민했는데 여기 적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맨 밑에 보면 치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3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4번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치환하는 경우는 같은 꼴이 반복돼 가지고 치환하는 거잖아. 보통 AX 꼴이 반복될 때 치환을 하죠. AX를 T로 주고 T를 양수라고 잡고 문제를 풀잖아. 자, 4번은 뭐냐면 AX 더하기 A 마이너스 X가 반복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형태. 이걸 TT 마이너스 TT분의 1 T제곱 T제곱분의 1 이렇게 해버리면 그림을 못 그리죠, 그죠? 어떻게 하시는 거야? 통째로 T로 잡는 거야. 근데 치환하면 뭐 적어야 돼요? 범위 적어야 되죠. 얘 T는 몇이 최소값이야? 2. 알겠죠? 이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은 X에 대해서 T까지 그려놓습니다. 자, AX는 요래 생긴 건데요. 또 A의 마이너스 X는 요래 생긴 건데요. 두 함수를 더해서 T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Y 절편은 1 더하기 1이어서 2가 되고 오른쪽 부분은 발산하는 부분과 0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점선을 따라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쪽도 발산하는 곳과 0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 점선을 따라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이게 왜 2보다 커? 라고 누가 물어보면 머릿속에서 그림이 떠오르시면 제일 좋고요. 물론 산술기하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자, 넘겨서 6쪽입니다.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 또 내가 뭐 적겠어요? 그래프 개형 갑시다. 그래프 개형. 니들 인생 마지막 개념서라는 각오로 필기 잘 해가셔서 이 책만 보면 개념 정리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얘도 두 가지로. 첫 번째는 교과서 스타일. y는 로그 ax. 어떻게 그리는 거니? 자, X축 위에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이 대표 정점이 되고, 왜냐면은 진수가 1이면 모든 간에 0이 되니까 A가 1보다 크면 올라가죠. 그 다음에 A가 1보다 작으면 내려오죠.
되죠? 자, 여기서 로그 함수는 하나를 더 추가할 건데요, 여러분. 약간 얘보다 조금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함수 하나 그려주시고, 이 밑에 거보다 좀 더 완만하게 감소하는 함수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래프를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으로 쓰고, 얘를 AX, 얘를 BX, 얘를 CX, 얘를 DX라고 적어봐.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제일 큰 거, A, B, C, D 중에. B, 그렇지. 로그 함수는 내가 이 증가하는 애를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밑이 크면 클수록 증가를 방해한다 그랬어요. 증가를 방해한다 그랬어, 그지? 그러면 C랑 D 중에 작은 건 누구야? C야, 그렇지. 이게 3이고, 이게 3분의 1이고, 뭐 이런 거니까. 이게 2고, 이게 2분의 1이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X축에 붙어 있는 애들이 가장 크고 가장 작다. 이렇게 외웁시다. 안 헷갈리게. 그리고 당연히 요 A랑 어디 갔노? D 중에는 A가 더 크죠. 자, 로그 함수는 여기까지 필기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향. 자, 일단 가장 대표인 함수는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y는 로그 ax고요. 여기에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아주면 x축 대칭 이동이 되는데, 쌤, 나는 로그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마이너스를 x쪽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밑쪽으로 내려서 로그 a분의 1x 이렇게 공부하셔도 돼. 이 그래프가 뭐야? 이거죠. 그쵸? 0과 1 사이에 있는 예전에 맨 처음 배우던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가 달리면 어떻게 돼요? y축 대칭 이동이 됩니다. 원점으로부터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표 정점을 만들고요. 이렇게 왼쪽으로 올라가죠. 근데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랑 달리 x에 달려있는 마이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식 전체에 마이너스를 달게 되면 이렇게 y축 대칭 이동이 돼서 식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고 x에도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형태. 근데 나는 밑이 1보다 작더라도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는 게 마음에 안 들다 하시면 이 마이너스를 다시 밑으로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되시죠? 팁은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그래프가 왼쪽이야. 이렇게 팁을 잡으셔도 돼. 다시 뭐라고? x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면 그래프가 왼쪽이에요. 이렇게 팁을 잡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쪽에다가 필기를 좀 같이 할 건데 여기도 오타 하나만 먼저 수정합시다. 자, 개념 2번. 애들아, 이렇게 네모 쳐져 있는 걸 내가 개념 2번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념 1번은 네모 1번이겠죠. 일단 개념 2번 보시면요. 여기 오타가 하나 있어요. 여기 y는 ax승 지우시고 y는 로그 ax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도 a의 x-m승 플러스 m 말고 y는 로그 a의 x-m 플러스 n 이렇게 바꿔주시고 진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위에다가 두 문장 적어요. 정의역하고 점근선. 내가 지수함수의 점근선까지는 안 썼어. 로그 함수는 한 번 더 강조합시다.
준성이 더워? 아 졸려. 졸리면 안 돼. 졸려? 좋은 소식. 이게 쉽다는 거거든? 아 그게 아니야? 아이 뭐야. 아니야? 이게 쉬워서 졸린 거 아니야? 왜? 이게 쉬워야지. 그래서 졸린 거면 아주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됐죠? 밑엔 볼 거 없어요. 저기 이거만 써. 미치 같은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서로 y축 대칭, y는 x 대칭이죠. 자, 미치 같은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랑 미치 같은 지수 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죠. 밑에 쓰세요. 역함수이다. 요게 또 요새 아주 핫해요. 아주 잘 나옵니다. 완전 역함수로 잘 안 주고 살짝 역함수로 준 다음에 이제 대칭성 이용하는 문제들. 자, 넘기면 7쪽이고 지수가 포함된 방정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경우, ax 꼴이 반복되는 경우,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있는데 3번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서 이렇게 지수를 갖게 만들어 놓은 놈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fx는 0에 별표 치고 넘어갑니다. 요거만 별표 치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통 지수가 같으면 좌우변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밑을 같게 만들면 되지? 근데 지수가 0이면 밑이 뭐든 간에 항상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0인 경우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괄호 3번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잖아? 옆에 4번 써요. 4번 쓰시고요. 잘 보세요. 밑이 다르거나 지수가 복잡할 때 밑이 다르거나 지수가 복잡할 때 어떻게 푸는지 아는 사람? 틀렸어요. 밑이 다르거나 잠깐 내가 이거를 아빠는 어떻게 설명했지? 아빠는 이게 좀 길었던 것 같은데. 좀 바꿔도 되나? 니네 샤프로 쓰고 있지? 펜으로 쓰고 있니? 안 돼. 수학 필기는 샤프로 하셔야 돼요. 집에서 펜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래. 밑을 같게 할 수 없거나로 바꾸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밑을 같게 할 수 없거나 지수가 복잡할 때 이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여러분 굉장히 기초인데 다들 까먹어. 미적한 애들은 안 까먹더라고. 양변의 로그를 취해요. 제가 오른쪽에 간단한 예제 하나 보여드릴 건데 요거는 쓰고 싶은 사람만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방정식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밑도 함께 만들 수 없고 지수도 다르단 말이야. 이때 양변에 로그를 달아주는 거야. 그럼 x랑 x-1을 어떻게 할 수 있어? 밖으로 꺼내줄 수 있죠. 그리고 이 밑은요, 상용 로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2랑 3 중에 마음에 드는 밑으로 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x가 내려오고 개수가 몇이 돼? 1이 돼버리지. 얘는 x-1이 내려오고 개수가 몇이 돼? 로그 2의 3이 되죠. 푸는 거 끝까지 보세요. 얘는 x의 개수가 로그 2의 3인데 얘는 x의 개수가 1인 1차 방정식이야.
넘어오면 이렇게 돼요. 그냥 객수가 복잡할 뿐 1차 방정식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로그 2의 3은 넘어가서 로그 2의 3이 되겠지. 자, 얘는 로그 2의 2니까 개수를 합쳐주면 로그 2의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죠? 되고 있죠? 자, 얘는 로그 2의 3이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x값을 구할 수 있어요, 준성아. 보기에는 얘네가 또 밑이 같아서 얘네 둘을 합쳐놨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돼? 이 예제는 적고 싶은 사람은 적으시면 돼요. 양변을 로그를 달면 알고 있는 방정식이 된다. 그쵸? 이거 뒤에도 나옵니다. 넘겨요. 8쪽. 준성, 이해 잘 돼? 안 빠르죠? 안 빠르죠? 안 빠르죠? 수업 안 빠르지? 필기 잘해 가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8쪽. 지수가 포함된 부등식이에요. 크게 강조할 건 없어요. 방정식이랑 푸는 게 똑같기 때문에 딱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갈 거거든.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가지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거요. 밑이 1보다 같을 때, 작을 땐 이 지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필기하시고 넘어갈 겁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넘기면 뭐가 나올까? 로그 방정식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강조해 드릴 거냐면요.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있고 밑을 같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이제 2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다가 (3번) 만들어 보세요. 자, 진수가 같은 경우 자, 진수가 같아. 그럼 좌우변을 같게 만들 때 밑을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밑을 x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밑길이 같아지는 x값을 찾으시면 되겠지. 근데 좌우변이 무조건 같아지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뭐게? 진수가 1. 진수가 1. 아까 지수 방정식에서는 얘가 0이었지. 로그 방정식에서는 진수가 1. 요거 좀 조심하시고. 내가 설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조금 빠뜨린 건 사실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문제 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 다음에 진수는 양수. 특히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러요? 진수부등식이라고 부르죠. 이런 말은 없어. 우리끼리 부르는 거야 그냥. 됐죠? 잘 체크하시고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로그 AX 꼴이 반복되면은 치환하면 되고 4번에 뭐가 있냐면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설명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앞에다가 썼어요. 지수의 로그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냥 지수가 복잡할 때 다 쓰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이제 그쪽 볼 거 없고 넘기면 로그 부등식 나와요. 여기도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밑이 1보다 작을 때 로그 AFX가 로그 A의 GX보다 크려면은 우리가 이 로그를 지워버리면서 이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하니? 반대로 바꾸죠. 요거 필기하시고요.
얘는 간단한 예제도 하나 적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2분의 1의 x를 내가 2보다 크게 만들어야 돼. 그럼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좌변이 밑이 2분의 1인 로그니까 아직 오른쪽은 적지 마. 우변도 억지로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바꿔가지고요. 이 x랑 4분의 1을 비교하자. 맞아요? 이렇게 로그를 지우면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맞아요? 근데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방정식처럼 이걸 어떻게 푸냐면 올려 풀죠? 그치? 근데 올리다 보니까 이 과정이 생략될 때가 많아.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요 예제 하나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정말 실수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 환장하겠어. 됐나요? 당연히 지수가 복잡하면 또 양변은 로그도 달 거고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치환도 할 거야. 넘기자. 11쪽 일반각과 호도법 삼각함수예요. 오늘은 사실 니네가 빡센 게 아니고 내가 빡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 자, 뭐 니들이 호도법을 모르는 애들은 아니야. 근데 이제 기초가 좀 빵꾸나 있으면은 갑자기 당황할 수가 있어서 일단 라디안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를 좀 적읍시다. 얘네는 1라디안이랑 1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표현을 좀 바꿀게요. x라디안하고 x도를 바꾸는 방법 공부할게. 라디안, 즉 파이가 포함되어 있는 걸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이걸 파이로 나누는 거야. 잊지 마. 그리고 위에 180도. 자, 각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때는 파이가 탄생해야 되니까 이 x도에다가 파이를 곱해주고 180도로 나누는 거예요. 결국에 180분의 파이를 곱할 거냐 파이분의 180을 곱할 거냐 그 차이기 때문에 파이를 만들고 싶으면 파이가 분자에, 파이를 지우고 싶으면 파이가 분모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부채꼴 하나 그려서 R 세타 L 주시고 호도법의 정의까지 써놔.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이 중심각이다. 이게 호도법이죠. 그럼 얘들아, 1라디안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여기가 1이라는 것.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지. 이거는 약 57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상식이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가끔 이런 문제 나오죠. 탄젠트 아니 사인 1이 크냐 사인 1도가 크냐 이런 문제가 간혹 나오잖아요. 이거 보고 멘탈이 터지시면 안 돼. 이거 몇 도라고? 57도. 당연히 이게 큰 거야. 됐죠? 이해되죠? 이해되지? 준성 왜? 빨리 갔다 와. 야, 근데 이렇게 중요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 뜨러 갔다 온다고? 빨리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볼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보시면 동경의 위치관계가 있긴 있거든? 일치, 방향반대, X축 대칭, Y축 대칭. 저 밑에 있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 저딴 거 몰라도 되고. 이거 외우는 거야? 한 개도 외우는 거 없죠? 그죠?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Y축 대칭 각이 나오면 어떤 관계를 파악할 때 Y축 대칭인 두 각을 이렇게 펼쳐놓고 얘랑 얘랑 더하면 얘에다가 요 각도 이만큼 더해주면 180도가 된다. 이걸 찾아서 그냥 푸는 거잖아. 근데 물론 이게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묶어서 별표는 쳐두시는데 외우는 건 한 개도 없다. 알겠어요? 오히려 우린 뭘 좀 기억할 거냐면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각도의 특징.
사인이 같죠. 아,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 뭐가 같아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각은 뭐가 같아? 코사인이 같았죠. x좌표가, 그죠? 코사인이 같아. 이렇게 하고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 이렇게 쓰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준성아, 일직선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두 동경, 요 세타랑 요 세타 뭐가 같아요? 탄젠트가 같죠.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 같이. 그래서 180도 차이 나는 두 개의 각도는 탄젠트가 같죠. 왜냐면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기울기 같으니까.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죠. 쓰세요. 탄젠트가 같다. 오히려 이런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지. 얘는 뭐 탄젠트가 역수인 건데 뭐 굳이 안 적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보시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니들이 공식을 모르진 않을 거고 여기는 예제 하나만 적자. 4번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 밑에 예제 하나만 적자. 자, 예제. 둘레의 길이가 (24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 자, 일단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24라는 건 R, L 더해서 24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합을 알고 있으니까 이 합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합은 항상 뭐보다 큰데? 2루트 곱보다 크죠? 준성. 그냥 불러봤어. 자, 근데 얘가 24잖아.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2가 되겠죠. 자,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면 144는 2RL이 돼서 RL의 최대값이 72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L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 최대값이 72니까 72를 넣어주면 36이라는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 알겠어? 이 정도 유형은 아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안 풀죠. 자, 우리가 지금 부채꼴 넓이의 최대값을 찾기 위해 RL을 72 취급했다라는 건, 얘가 72보다 작은 건데 얘를 72 취급해갔다라는 건 이 등호가 성립했다라는 얘기거든? 그죠? 산술기하는 등호가 언제 성립해요? 둘이 같을 때. 맞지? 야, 둘이 더해서 24인데 둘이 같아. 그럼 각 몇인 거야? 자, 얘가 10이고 얘가 12여서 그냥 R이 6인 거고 L이 10인 거야. 그냥 이렇게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다루실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쓰세요. 쓰고 12쪽으로 넘어와요. 자, 12쪽으로 넘어오시면 삼각비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가 있는데 그건 안 볼 거고, 밑에 보면 삼각함수 값에 부호가 있어. 이거를 여러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순서대로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올사탄코 이렇게 공부했죠?
맞아요? 이렇게 공부했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결국 한 개의 사분면만 제외해 놓고 나서는 2사분면이든 3사분면이든 4사분면이든 삼각함수는 한 개의 종류만 양수인 거잖아. 그지? 이게 결국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찾을 때 삼각함수의 부호 가지고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각도만 양수일 때는 2, 3, 4분면 중에 하나고요. 2, 3, 4, 4분면 중에 하나고 세 개 중에 2개 이상 양수면 무조건 1사분면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탄젠트랑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있어요. 거기 별표. 모르시진 않는 거라 제가 따로 설명까지는 안 하지만 사실 2번 공식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1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은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사인과 코사인의 합, 사인과 코사인의 차가 나오면 제곱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얘네 둘이 더하면 뭔데요? 1. 나 그래서 앞으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오면 이거 암산할 거야. 알겠지? 여기서 중요한 스킬 하나 설명할 테니까 들어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나와. 사실 여러분 목요일날 모의고사 보러 가기 전에 내가 이 설명 했을 거야.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나와. 여기서 여러분들 뭐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사인이랑 코사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보세요. 여기에 2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 더해요. 그럼 좌변이 뭔데? 얘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야. 그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부호를 결정할 수 있게 세타가 뭐 1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이런 힌트는 주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번에 마이너스 2를 곱해. 그 다음에 양변에 1을 더해요. 이건 뭔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지. 맞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7이야. 그럼 둘이 연립해서 더하거나 빼서 사인이랑 코사인을 각각 구할 수 있겠지. 여러분 기초 스킬이야. 기초 스킬인데 예제로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하고요. 이게 수능에 출제된 지 꽤 오래됐고 작년 수능 특강에 등장했었거든. 그러니까 올해 몰라. 알겠죠? 기억해요. 너무 기초야. 뭐 미적 배우는 친구들이야 뭐 여기다 2배에서 이거 뭐 이거 사인 2세타로 바꿔서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수학 1에선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알겠지 않아? 알겠지 않아? 맞아. 졸릴 수 있어. 쉬우니까. 그럼 졸아도 돼요. 넘겨요. 13쪽. 여기 설명도 안 할 거야. 어? 야, 사인 코사인 못 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그냥 진동하는 2파이짜리인데 여기다가 이제 장난질을 쳐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주기 2파이의 동그라미 치고 주기 2파이의 동그라미 치고 굳이 따지자면 사인은 0,0에서 진동 시작. 그 다음에 코사인은 탑에서 시작. 이 정도 챙겨가시고 얘가 기함수, 얘가 우함수. 이 정도 챙겨가시면 돼요. 사인, 코사인 뭐 이제 설명할 게 없어. 오케이? 오히려 니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8분면. 기억하죠?
자, 탄젠트는 내가 어디다가 또 네모치고 오지게 중요하다고 할 것 같아요? 점근선. 그래. 자, 제발.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제발. 이제 외울 때가 됐어. 귀에 딱지가 앉지 않니? 그러니까 얘들아, 이제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 주기 파이. 주기 파이. 그 다음에 기함수. 이 정도면 필기하고 넘어갈 거고. 근데 이제 여기 탄젠트 x 자리를 막 복잡하게 장난질을 쳐놓으면 이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점근선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하나 봐야 돼. 굉장히 괜찮지. 근데 봐봐. 한 탄젠트가 이 정도 장난질만 돼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오케이? 탄젠트 4분의 1x 다 있었어. 이 정도 장난질만 돼 있어. 그럼 이것까지 점근선 찾아서 풀기에는 약간 오바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때 탄젠트 그래프 제일 빨리 그리는 방법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일단 사인이 나오든 탄젠트가 나오든 코사인이 나오든 x의 계수에 변화가 있다는 건 주기를 먼저 구해놓는 거지. 탄젠트는 기준 주기가 파이니까 이걸 4분의 1로 나눠야 돼. 근데 분모에 분수 들어가면 그지 같으니까 내가 이걸 뒤집어서 곱하라 그랬죠? 준성아 기억하고 있지? 그럼 지금 이 함수는 주기가 4파이야.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찍고 시작하는 거야? 수원아. 0도 0인데 선. 어디야? 주기를 절반 하라 그랬어. 기억 좀 해. 주기를 절반해. 이게 절반하면 몇 파이야? 2파이. 오른쪽에 2파이, 왼쪽에 마이너스 2파이 잡아서 이렇게 원점 대칭 곡선 그려놓고 하는 거야. 그럼 주기 4파이니까 다음 절편은 4파이에 찍히고 다음 점근선은 6파이에 찍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걸로 점근선을 구해도 상관은 없어. 점근선 어떻게 구해? 이 장난쳐 놓은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양변을 4배 하면 x는 4n 파이 플러스 2파이. 요 n은 정수니까 뭐 한 마이너스 1부터 넣어주면 x는 마이너스 2파이. 여기다 0 넣어주면 2파이. 여기다 1 넣어주면 6파이. 해가지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근선이 다 나오는 거죠. 준성이 알지? 모르면 안 된다. 자, 화낼 거야. 자, 맨 마지막 거. 그냥 이것만 쓰고 넘어갈 거야. 서 있으면 불편해. 누워 있으면 편하고. 이거 각 변화 못하면은 혼낼 거야, 아주 이거는. 됐죠? 음각 공식들은 뭐 우함수, 기함수의 특성이라고 기억하셔도 되고요. 넘기면 삼각함수 성질 종합이라고 돼 있어요. 자, 쓰세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사인이랑 코사인 묶어서 가자. A의 절대값은 진폭, 그 다음 D는 진동의 중심. 얘기를 너무 많이 했지. 그 다음 B분의 2파이가 주기.
뭐 탄젠트는 당연히 위에 파이를 올리는 거고 탄젠트에 있어서 A랑 D는 이제 큰 역할은 안 하니까 제가 안 적겠습니다. 됐죠? 밑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제 넘기시면 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이 있어.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하나 여기 봐야 돼. 15쪽. 뭐 크게 다룰 건 없어. 니들이 뭐 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곳, 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인 곳, 뭐 탄젠트가 1인 곳을 못 찾겠니? 그렇진 않아. 자, 근데 얘네들이 1, 2, 3번 해가지고 사인은 어쩌고, 코사인은 어쩌고, 탄젠트는 어쩌고 3개 적어놨죠. 맞죠? 자, 4번 쓰세요. 자, 4번. 가끔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알아도 써야 돼.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지.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탄젠트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K 이렇게 되죠. 요게 탄젠트, 요 코사인 지워지고, 그리고 요새 핫해. 그냥 이렇게 잘 안 나와. 요걸로 잘 나와요. 이따 7, 8번 모음 풀어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밑에 건 볼 거 없고요. 넘기세요. 삼각함수가 포함된 부등식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암산하시잖아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되어 있는 거. 자, 단위원을 이용한 풀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또 세 가지를 이렇게 써놨거든? 여기 오른쪽에 또 4번 써봐. (4번) 쓰시고요. 이렇게 씁니다. 자, 얘는 내가 예제 먼저 하고 설명할게. 예제는 안 써도 돼. 쓰고 싶은 사람은 써. 뭐 아파. 갑시다. 알면 알수록 보인다고. 사인과 코사인의 비율이 주어진 방정식을 풀어봤잖아. 그럼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돼?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눠야 될 것 같지? 코사인으로 양변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탄젠트인데 얘가 루트 3이야.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부등호 방향 어떻게 할 거야? 코사인 세타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지. 그래서 일단은 1사분면하고 4사분면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야 돼. 그리고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눌 거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0일 땐 판단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서 있는 각도에선 이 코를 빼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제 탄젠트 세타, 요걸 한번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음수면 탄젠트 세타랑 루트 3이 남으면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죠? 그래서 2사분면과 3사분면에 대해서 세타각이 2사분면 각이랑 3사분면 각일 때도 이렇게 부등식을 한번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럼 갑니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보다 큰 것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럼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인 동경을 그려놓고 지금 1사분면이랑 4사분면만 보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루트 3보다 크려면 동경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여기로 지나가야 되죠. 맞아요? 이해돼? 손이?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루트 3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동경 탄젠트가 루트 3인 동경 그려놓고 이번에는 2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만 보는 거거든? 오케이? 탄젠트가 루트 3보다 작으려면은 동경이 어디로 지나가야 돼? 요 부분으로 지나가야 돼요. 1로 지나가면 기울기가 커져, 그지? 여기가 답이야.
답을 합쳐보면 저것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60도부터 240도까지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건데 일단 여기 2분의 파이는 또 따로 판단해 줘야 돼. 여기다 90도를 넣어봐야 돼. 성립하지? 그럼 답을 이거 90도 이거까지 다 합쳐서 써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알겠지? 근데 봐봐. 삼각부등식은 있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어. 뭐냐면 너는 예전에 내가 수업할 때 맨날 하던 건데 삼각 방정식 나오면 단위원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하고 삼각 부등식이 나오면 단위원과 삼각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라라고 맨날 적어줬어. 뭐냐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야. 여기 x로 바꿀게. 알겠어요? 사인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되니?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지? 루트 3 코사인 어떻게 그리면 되니? 진폭을 한 1.7배 정도로 바꿔서 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게 그려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그림 되게 잘 그려야 될 것 같지? 그지? 그래서 이 문제도 8분면을 써도 괜찮아. 이렇게 진폭 1자리에다가 진폭 한 1.7배에서 여기 루트 3인고까지 잡아놓고 사인 그려놓고 코사인은 탑에서부터 이렇게 되겠어? 그러면 지금 사인이 커야 돼? 코사인이 커야 돼? 사인이 큰 곳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난 여기 있는 x 값만 알아내면 되네. 맞아? x 값 어떻게 구할래? 몇과 며칠 기준으로 4, 2, 5 이렇게 풀 거지. 근데 얘들아, 결국 부등식의 경계값이라는 건 내가 이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의해와 같지 않아? 이건 코사인으로 나눠도 되잖아. 탄젠트 x가 루트 3인 각도 몇 개야? 이렇게 두 개죠. 60도하고 240도.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4파이야. 알겠어? 그럼 얘 답을 바로 적을 수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제를 필기하시는 건 자유고요. 4번 썼죠? 4번 썼죠? 필기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얘는 코사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용이라고 적어놔. 얘뿐만 아니라 어떤 sin x가 주어지고 이쪽에 특수각과 관련된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이 아닌 이런 생뚱맞은 숫자가 나왔을 때도 sin x 그래프랑 3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넘기세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여기 설명하고 오실 거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17쪽. 여기 설명하고 오시자. 자, 사인 법칙. 우리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죠? 그렇지. 써 빨리.
다음 제1 코사인 법칙 필요 없어요. 제1 코사인 법칙 x. 쟤는 변을 구하는 데 있어서 4개의 요소가 필요한 과결정 조건이고 현대 수학에서 안 쓰여요. 이거 꼭 이렇게 외워주고 a 필요할 때 2r sin a, 2r 필요할 때 sin a분의 a, sin a 필요할 때 2r분의 a. 공식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되고. ER. 너 왜? K처럼 보여서? R이지, R. 여러분 실력이면 내가 잘못 적어도 바꿔 쓸 수 있어야죠. 다음 대문자지.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니들 실력이면 내가 잘못 적어도 제대로 쓸 수 있어야죠. 그죠? 잘못 적진 않지만. 그 다음 코사인 법칙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찌꺼기 2개 빼라 이렇게 가르쳤지. 자, 이 각도에 대해서도 적어놓고 내가 코사인 A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우변이 뭐 투성이야? BC 투성이야. 나 이렇게 가르쳤어. 그죠? 뭐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삼각형 넓이 파티예요. 넓이 파티. 자, 여기서 내가 어디다 체크해 줄 것 같아? 자, 이 2개. 얘들아, 1번 공식이 내가 안 중요해서 별표를 안 치는 게 아니겠지? 그건 니들이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당연히 그 문제가 제일 많아. 자, 일단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증명도 너무 많이 했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공식이야. 그죠? 그냥 내접원이나 내심 나오면 이 공식 떠올리는 거야, 준성아. 알고 있지 이거? 자,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둘레. 자, 한글로 빨리 적어놔. 갑자기 문제에서 삼각형 둘레라고 나오면 당황스러우니까 한글로도 꼭 적어놔야 되고, 헤론의 공식 설명해야 되죠. 증명은 아니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거거든. 잘 봐. 언제 쓰는 거냐면 세변의 길이가 밝혀졌을 때 삼각형 넓이를 빨리 찾을 때 쓰는 거야. 원래 어떻게 하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높이를 띡 그려가지고 이 두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2번 쓴단 말이야. 지금 밑변이 잘렸잖아. 변수로 잡고 여기 높이를, 준성이 알아 이거? 조금인데 왜 집중 안 해? 여기 봐. 이 높이를 169-x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요. 225-14-x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28x는 140이 나와요. 그럼 x가 몇이야? 5예요. 그럼 얘가 5니까 피타고라스로 얘가 12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84라는 넓이가 나오는 거고 굉장히 훌륭한 풀인데 이건 딱 중3 수준에서 하는 거고, 니들은 뭐야? 이게 니들의 평가 문제겠니? 아니야. 그냥 세변의 길이가 밝혀진 SSS가 밝혀진 삼각형이 있으면 나는 이 각도도 이 각도도 이 각도도 다 코사인 법칙으로 일단 계산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오케이? 그 다음 넓이도 빨리 찾아야겠지. 그때 헤론의 공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일단 S라는 요소를 하나 찾아요. S 어떻게 구하는 거야? 세변을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루트, 기억해라. 얘 S 한 번, 여기서 13 뺀 거 한 번, 여기서 14 뺀 거 한 번, 여기서 15 뺀 거 한 번. 내가 증명은 안 할 거야. 지금 증명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됐어? 그럼 봐봐. 21 안에 7 들어있지. 그럼 7이 손잡고 밖으로 나와. 21 안에 3 들어있지. 그럼 3이 손잡고 밖으로 나와. 8 있고 6 안에 2 들어있지. 그럼 16이 손잡고 밖으로 나와. 알겠어?
이렇게 84야. 됐죠? 적극 쓰시는 거예요. 밑에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공식 있으면 체크하시고 넘기면 수열이야. 여기를 쉬고 와서 할게요. 자, 45분까지 쉬세요. 하은이 좀 자. 수열 18쪽은 볼 거 없고요. 19쪽 뭐 설명할 건 없어요. 공식에만 네모치고 넘어가면 돼요. 일반항, 등차 중앙, 합 3개. 일반항,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 점화식으로 돼 있지. 보통 B는 A 플러스 C 오버 E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일반항 옆에다가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하나 적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밑에 합공식. 당연히 둘 다 자유자재로 써야 되지. 하나만 알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이렇게 6개 정도만 좀 적어 보시고, 아 왜 이러냐 요렇게 합이 일정한 거, 요 구조 좀 적어놔요. 등차 수열은 이 구조가 나와. 사실 이게 끝이야, 여러분. 워낙 쉬운 수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힌트들이 어려워서 좀 못 푸는 게 등차 수열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둘 다 이 SN과 AN의 관계는 나오죠. 너무 잘 나오죠, 이거는. AN은 SN-SN-1. 요거 네모 치시고, 요거에다 별표 치시고. 예전에는 AN을 빨리 구하는 스킬들을 좀 많이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저걸 계산해서 하는 걸로 연습합시다. 됐나요? 그리고 여담인데, 시그마가 있어. 여기에 아무리 복잡한 애가 들어있어도 어쨌든 이 합을 만드는 수열의 일반항에 제 n번째 항이 Sn-Sn-1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가 아무리 복잡한 식이 와도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Fn-Fn-1이야. 그죠? 미적하는 분들이 연습 많이 했죠, 우리. 절대 못하시면 안 되고. 넘기면 등비 수열도 공식 3개. 일반항, 합, 중항. 체크하고 넘어가자. 자, 일반항 체크하시고 그 옆에다가 점화식 하나. 그 다음에 등비 중앙 체크하시고 원래 자주 보던 표현 B제곱은 AC 하나. 그 다음에 밑에 등비 중앙이 합 공식 체크 하나.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앞에 거 쓰고 공비가 1보다 크면 뒤에 거 쓰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또 SN과 AN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등비 수열에 활용은 필요 없고 어차피 원리합계는 안 나오니까 뭐 이런 말이 주절주절 있는데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걸 써놔요. 여전히 Sn-Sn-1은 AN인 거. 모든 수열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고, 요건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지금 기초 실력을 좀 키우는 데 집중하자. 요거 나중에 하자, 나중에. 엄청 좋긴 한데, 나중에 합시다. 넘기면 시그마. 자, 시그마는 21쪽은 볼 거 없고, 22쪽을 보시면 되고요. 얘들아,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볼 거니까, 시그마는 딱 5개가 끝이야.
딱 5개가 끝이야.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 분수꼴, 루트꼴. 요 5개가 끝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22쪽 맨 위에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 체크하시고 이 공식을 모르실 일 없고 분수꼴인 수열이 나오면 부분 분수로 뜯는 거지. 그 다음에 근호를 포함한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적어 드릴게요. 시그마 안에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요. 뭐 예를 들어 2K 플러스 1 아니면 2K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쭉 전개했을 때 어떻게 돼? 맨 뒤에 거 하나랑 맨 앞에 거 하나가 남죠.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는 거야. 뭐 자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걱정돼서 하나 적어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구조가 이 앞항이 뒷항을 지우는 앞항이 뒷항을 지우는 앞항이 뒷항을 지우는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리고 분수꼴은 꼭 부분 분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어. 그쵸? 꼭 부분 분수가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얘는 뭐만 남아요? 이렇게 2개만 남지. 가운데 다 지워지고, 그지? 아시죠? 됐죠? 그 다음에 넘기면 귀납법은 볼 게 없습니다. 자, 이제 25쪽 함수의 극한으로 오세요. 자, 함수의 극한 25쪽은 볼 게 없어요. 넘기시고. 함수의 극한 26쪽으로 오시면 자, 이 4번 성질의 별표. 합답형 문제에서 항상 함장을 파는 문제죠. 근데 요새는 또 합답형 문제가 나오진 않지. 기억, 니은, 디귿 얘기하는 거야. 나오더라도 극한에서는 잘 안 나오죠. 이제 밑에 부정형 극한. 자, 0분의 0꼴 계산. 약분. 알지? 기초를 알아야 돼. 근데 루트 들어있으면 바로 약분은 안 되니까 유리화 한 다음에 약분. 오케이. 그 다음에 무한분의 무한꼴은 차수 비교를 하시죠. 근데 루트 들어있으면 유리화. 4번에다가 써놔라. 유리화. 그죠? 무한 마이너스 무한꼴도 마찬가지로 유리화. 계속 유리화. 그 다음에 4번은 필기 어떻게 해놓으면 되냐면 무한 곱하기 0꼴 있잖아. 얘는 보통 유리식이 포함되어 있거든. 통분해서 1, 2, 3번으로 바꾸는 거야. 자, 이렇게 필기하면 돼요. 무한 곱하기 0꼴은 보통 유리식이 포함되어 있거든. 통분해서 1, 2, 3번으로 바꾸는 거야. 보통 1번이에요. 보통 1번. 너무 쉽죠? 자, 그 밑에 볼 거 없고 넘겨서 27쪽. 삼 번 개념 보시면 함수가 연속일 조건이 있어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 순서 바뀌었다. 그냥 쓰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이 같아야 돼. 기호로 쓰세요. 좌우 극한을 보는 거고 이 좌우 극한이 같고 존재하면 우리가 얘를 x는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부르지. fa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조건은 fa는 리미트 a, 리미트 f. 자, 요게 연속 조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장은 4점짜리 문제에서 계속 쓰이는 문장이죠. 계속 쓰이는 문장. 자, 그 다음에 28쪽으로 오셔서 연속함수의 성질. 얘도 4번에 별표 치세요. 연속함수들끼리는 더해도 빼도 곱해도 상수를 곱해도 나눠도 연속인데 이 분모가 0인 곳에서는 불연속. 근데 분모가 0이 아니라면 연속이 되는 거지. 준성이 알지? 이렇게만 하고 넘겨도 되죠? 자, 최대 최소 정리 필요 없고 사이값 정리해. (6번) 만듭시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양 끝에서의 함수값끼리 곱했을 때 부호가 반대이면 열린 구간 AB에 있는 C에 대하여 FC는 0인 C가 적어도 하나 있다. 뭐 아무래도 개념서다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적어 드린 건데요. 결국 메인이 되는 문장은 뭐야? 이거죠. 함수값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는.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전에 했던 개념 중에요. 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 너네 이렇게 fx가 지나가고 이렇게 gx가 지나가는데 교점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내가 이 교점 값을 x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기억 보기에 x1이 1이랑 2 사이에 있니?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 어떻게 하죠? 잘 보세요. 1과 2 사이에 x1이 있는 거 맞니? 하고 물어본 거야. 맞아요? 증명 어떻게 해요? 일단 f1과 g1을 조사하는 거예요. 준성아. 지금 f1이 커? g1이 커? 그렇지. 그리고 나서 f2랑 g2를 비교하는 거야. 준성아, 지금 f2가 커? g2가 커? f2가 높지? 괜찮아. 함수값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네. 그러면은 교점값이 1, 2 사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알겠어? 물론 역전이 안 되더라도 교점이 사이에 있을 수는 있어.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러면은 1에서 계속 f가 더 함수값이 크단 말이야. 근데 역전이 된다면 교점이 확보가 되는 거지.
무조건 확보가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기억나? 그래. 힘들어 보이니? 왜 이렇게 힘드냐? 허리가 너무 아프네. 끝이야. 넘겨서 29쪽이 미분계수인데 얘들아, 우리 5분만 더 쉬자. 9시 13분까지. 맛있죠? 이거 평변이랑 밑에 미분계수까지 오른쪽 노트에다가 X라고 쓸까? 우리 보통 X라고 이제 많이 쓰지 않나? 이렇게 바꿔서 그렇잖아. X일 땐 fx고 A 플러스 H일 땐 f, A 플러스 H잖아, 그지? 이렇게 한 방에 쓰자. H 관련 표현, 그 다음에 X랑 A를 이용하면 어떻게 써? X를 A로 보내서 0분의 0꼴로 만들지? 그리고 어차피 리미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를 정리합시다. 그죠? 뭐 주절주절 말이 많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넘겨요. 잠깐만. 미분 가능성. 29쪽 맨 아래.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오른쪽에다 적는 거야. 미분 가능성 어떻게 따져야 돼? 어차피 전 구간에 걸쳐서 미분 가능성 따지는 문제는 없고, 그거는 함수의 형태만 보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심점에서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는 거잖아. 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첫 번째, x는 a에서 뭐?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x는 a에서 미분계수의 계산이 돼야 되지. 근데 미분계수라는 게 결국 극한값이란 말이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가 같아야 돼?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좌미계, 우미계라고 불렀어. 이걸 첨점조사라고 한단 말이야. 뾰족한지 안 뾰족한지 보는 거. 그치? 근데 fx가 만약에 얘들아, 이건 적지 마. 뭔가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오케이? 그럼 이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그냥 미분해가지고 위아래다가 1 넣으면 되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fx가 주어지지 않거나 fx가 함수 방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표현을 외워야 돼. 밑에다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표현 2개 적어. 더 자주 사용되는 걸로 먼저 적어줄게. 자, 이게 더 자주 사용돼요.
자, 이게 좌미분계수. 자, 이게 우미분계수. 이 식으로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를 계산해야 될 때가 있어. 그 다음에는 H 관련 표현도 있겠지? 우미분계수는 거의 이 표현으로 고정이고, 좌미분계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H를 음수로 만들어버리는 표현이 있고, 좌미분계수 하나 더. H는 양수인데, 여기를 A-H라고 쓸 때가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해요. 미분 가능성 조사. 이쁘게 적어봐요. 안 보이는 글씨나 헷갈리는 글씨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다 썼어? 그 다음 넘겨요. 30쪽. 30쪽 보시면 도함수 있죠? 미분법 공식 봅시다. 자, 다항함수 미분법, 상수 미분법, 그 다음에 곱해진 거, 더해진 거, 빼진 거, 곱미분 이런 거 모르는 분들 없죠? 자, 8번에 별표 하나 치시고요. (8번에) 예제 하나 적자. 보통 수학2에서는 이 fx가 1차식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아. 자, 이런 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4ax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밑이 미분되어서 밖으로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만드세요. 루트 미분법 하나 씁시다. 수학 1 과정은 아닌데 루트를 미분할 수 있으면 유형 하나가 편해지거든. 자, y는 2배에서 밑에 이렇게. 근데 혹시 루트 안에 fx가 들어있으면 도함수는 2배에서 넣긴 넣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fx가 미분돼서 한번 나와야 돼. 밑에 건 거의 쓸 일 없을 거고 위에 거는 가끔 쓸 일 있을 거야. 가끔. 됐지? 자, 얘를 통틀어서 제가 루트 미분법이라고 부르고요. 2배에서 밑에 이렇게 말로 기억해. 원리 알려줄게요. 얘가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미분하면 2분의 1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거든. 그러면 얘가 2루트 x분의 1이지. 이런 원리야. 너무 기니까 2배에서 밑에. 자, 밑에 다 필요 없고 31조. 접선의 방정식. 자, 요식 외우고. 외운다기보다 자동이지? 그죠? 가이드라인은 접선의 방정식의 가이드라인은 3개야. 이렇게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랑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그 다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가 5번이거든요. 우리 5번에다가 별표 칩시다.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얘네들이 지금 주절주절 말이 많지? 저는 이거를 딱 두 문장으로 강조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뭐예요? 접점 세팅, 접선 세팅. 물론 마지막에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는 과정이 들어있긴 한데 그건 이제 하실 줄 아니까 저 스타트만 잘 기억합시다.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공통접선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3번 보시면은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두 곡선 y는 fx, gx가 a, b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공통접선을 갖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걸 제가 그림으로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한 점에서 접할 때야. 뭔가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접해버리는 상황. 그럼 이 지점을 내가 a인 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어요. 일단 함수값이 같고 그 다음에 a를 위에 넣어서 미분 계수를 계산한 거랑 a를 아래 넣어서 미분 계수를 계산한 게 당연히 뭐 하겠니? 같겠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자, 이렇게 식 두 개를 세울 수 있는 거야. 얘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잘 하는데 두 점에서 접할 때가 있어. 뭔가 fx가 이렇게 지나가고 내가 fx에서 접선을 윽 하고 그렸는데 다시 gx에서 접하는 이런 상황. 그러면 두 지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일단 모르는 것도 두 개인 거고 저 앞 상황보다는 식이 한 개 더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식은 쉽게 세워집니다.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 아니야. 이건 잘해. 니들이 잘 한단 말이야. 마지막에 식 하나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 더 필요하거든 보통. 마지막 식은 뭐냐면 얘들아 평변이에요. 알겠어? 이렇게 연립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연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거 조금만 뒤에 가면 예제가 있어요. 기가 막히니까 이거 잘 기억해놔야 돼. 알겠죠? 3점짜리로는 단독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4점짜리로는 이제 문제 풀이 과정 속에서 이게 톡 쓰여요. 톡 쓰여. 넘기세요. 자, 평균값 정리 필요 없고요. 넘기세요. 33쪽 증가와 감소, 극대화와 극소, 극대화 극소의 판정 다 필요 없죠. 그죠? 소투에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알고 하거든. 넘겨요. 34쪽 함수의 그래프 맨 위에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일단 이것부터 설명할까?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고려할 점.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 보이시죠? 증감표라고 적으세요. 증감표를 조사하란 얘긴데, 우린 증감표를 조사하니? 안 하죠.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2번 별표. 극대값, 극소값. 그죠? 그 다음에 3번 괄호. 얘는 조사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최고차항의 부호. 요거는 여러분 5하 5땅 기억나세요? 5하 5땅 기억나요? 기억 안 나니?
오하 오땅 기억나요? 최고차의 기수가 양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인데 다 오른쪽 끝을 향한다. 최고차의 기수가 양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인데 다 오른쪽 땅을 향한다. 기억나죠? 이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라고 보는 게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4번) 때문에 (1번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는다. 도함수의 근이 실근 하나일 때랑 도함수의 근이 중근일 때랑 그 값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신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정리해서 올려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오늘 단톡방에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모르시면 봅시다. 근데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수의 최대 최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양 끝점과 극값 조사하시면 되는 거니까 안 볼 거고, 이제 넘기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 있는데 안 볼 거고요. 너무 쉽고, 속도와 가속도도 안 볼 거고, 적분이야. 알겠어요? 근데 이 적분은요, 이론 수업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왜냐면 오늘 문제를 좀 풀어야 돼. 지금 벌써 9시 34분이거든. 41쪽 펴봐. 1, 2번 바로 푸세요. 1분 줍니다. 자, 갑시다. 1번 문제가 조금 막히거나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쓰세요. 페이지 39쪽에 개념 2번을 보시면 되고요. 내 개념 수업이랑 같이 한다 그랬지? 이렇게 위에다가 개념 적어줄 거야.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가지고 임의의 세로 길이를 만드신 다음에 적분하는 거죠. 그죠? 0부터 2까지. 자, 그래서 3 지워지고 5분의 6x제곱이니까 5분의 2x 3승이 되고 여기에 2랑 0 넣어서 넓이 구해내시면 돼. 자, 다음 2번 보시면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가 0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양수일 때 사인 세타 값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 자, 2번 위에다 쓰세요.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페이지 15쪽에서 삼각방 정식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적어드린 거예요. 자, 지금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관계식이 나와 있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를 넘겨버리고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 값이 나와. 그럼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우리가 2사분면이나 4사분면 쪽에다가 동경을 그리니? 아니죠. 그냥 탄젠트 세타가 3인 절대값만 가지고 와서 직각삼각형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서 사인 세타를 조사를 하고 부호만 결정하면 되지. 지금 탄젠트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러면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야.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 힌트를 줬는데 누워있니 서있니 준성아?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인데 부호 판단을 해야 돼. 이거 몇 사분면 각이야?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세타도 음수라는 얘기니까 탄젠트랑 코사인이 둘 다 음수죠. 그럼 뭐가 양수일까? 사인이 양수야. 그래서 답은 요거예요. 잘 하시죠? 안 어렵죠?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자는 얘기고. 자, 3번, 4번. 요것도 1분이에요. 고! 왜 눈치 봐? 준성. 그럴 수도 있지. 자, 봅시다. 3,0에서의 접선이 5,a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3,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부터 쓸 거예요. 자, 3,0에서의 접선이니까 일단 3,0을 지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고 여기에 기울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에 3을 넣는 거지. 맞아요? 얘가 어딜 지나? 5,a. 여러분 속도가 빨라야 돼요. 알겠죠? 이게 뭐야? 아까 했던 이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지? 4번. 유난히 그래서 3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페이지 31쪽의 개념 2번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난히 로그 관련 방정식이나 등식이 나오면 못 푸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데일리 태스크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수 방부 등식, 로그 방부 등식은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거 풀면 완전 극복이 될 겁니다. 자, 두양수 AB가 저거를 만족시킬 때 AB의 값은 하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로그식을 다룰 때는 진수를 보시고 이렇게 적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죠? 자, 밑에 거는 밑이 2인 로그인데 위에 거는 밑이 루트 2랑 2여서 통일을 해줘야 돼. 어떻게? 이 루트 2의 A 있지? 얘 밑을 2로 바꿔줄 건데 이런 느낌을 주라 그랬어. 2분의 1승을 꺼내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준성이 됐어? 오케이. 어쨌든 얘는 뭐야 그러면? 로그 2의 A 제곱이야. 그 다음 밑에 건 뭐예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 제곱이야. 자, 여기서 이제 풀이는 두 가지 스타일로 갈리는데요. 저는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2를 내려주고 이 2를 내린 다음에 밑에다가 2배해서 풀 거예요. 오케이? 밑에 2배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로그 2의 A는 4로그 2의 B랑 더해져서 14가 됩니다. 이렇게 써져. 그럼 지금 로그 2의 A가 개수가 딱 맞지? 아래에서 위로 뺐을 때 얘네 둘이 뭐가 돼? 소거가 되고 얘네 둘이 3로그 2의 B가 되죠. 준성이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14-2니까 12 양변 3으로 나누면 4. B 몇이야? 16. 준성이 됐지? 여기다가 16 넣으면 4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2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2고 A는 2분의 1이에요.
문제에서 A, B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고 또 어떤 스타일이 있냐면 로그는 보통 애들이 합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둘이 합치면 로그 2의 A제곱 B지. 얘네 둘이 합치면 이 내리기 전에 로그 2의 AB제곱이죠. 맞아요? 이 풀이도 괜찮긴 해요. 끝까지 보세요. A제곱 B는 2의 제곱. 여기선 AB제곱이 2의 7승. 근데 어쨌든 연립이라는 것은 문자 하나를 지우는 거지. 그럼 문자 하나가 통일된 상태로 나눠야 돼. 그래서 위에다가 제곱할 거야. 위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A 4승 B제곱은 2, 3승 맞아요? 맞죠? 이 상태로 좌변은 우변끼리 나눠주면 B제곱이 지워지고 A 3승이 남아. 이쪽은 뭐가 돼? 뭐야 이거? 2, 3승분의 1이지. 그럼 A는 몇일까?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이 준서가 여기 들어가면 2분의 1 B제곱이 2, 7승이지. 그럼 B제곱은 2, 8승이죠. 2, 8승이라는 건 2, 4승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B는 2, 4승이에요. 돼요? 이게 나요? 저게 나요? 왼쪽에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가 좀 더 많긴 하죠. 이렇게. 넘겨서 5, 6번. 자, 5, 6번도 1번이야. 1분이야. 다음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적어라고 하고 f3이랑 f'3을 준 상태로 g'3을 물어봤어요. 당연히 미분하는 거야. 준성아. 5x제곱은 10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곱함수니까 미분 그대로 미분을 써야 되거든. 미분 그대로 미분. 자, 여기에 이제 3을 넣으시면 되는 건데 요게 30이고요. 1 곱하기 f3이지. 근데 f3이 2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3 넣는 거니까 3 곱하기 f'1이지. f' 3이지. 근데 f' 3 1이라 그랬으니까 35예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대로 나왔죠? 또 뭐야? 또 뭐야? 코사인으로 나누는 문제야. 준성이 되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 물어봤으니까 일단 루트 5분의 1이야. 그리고 나서 부호를 보는 거야. 준성아, 누웠어? 섰어? 그래서 사인이야. 그리고 2, 3면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사인도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지. 그러면 2개 이상이 양수네? 맞아요? 그럼 코사인은 당연히 뭐야? 양수인 거지. 1, 4분면 각인 거지.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이렇게 하면 작년에 나왔던 6모, 9모, 11모, 그러니까 6모, 9모 수능에 있는 문제 다 푼 거야. 7, 8번. 어때?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내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숙제도 짧아. 그냥 요 7, 8번 모음만 30번까지 풀어오면 돼. 그리고 나는 일단 이 책에 있는 180문제를 다 풀어줄 거야. 그래서 토요일 수업이랑 다음 주 수요일 수업까지는 약간 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수업만 돼도 확 어려워져요. 그래서 숙제를 내줬을 때 새로운 문제가 잘 안 풀리면은 안 풀어도 돼. 대신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 외우는 거라 그랬어요. 180개. 끝. 수고했습니다.